자, 앉아, 공초 선생. 자, 우리 40쪽 볼게요. 40쪽. 아니다, 38쪽이다. 트릭이야. 38쪽을 한번 해보자. 38쪽에 뭐가 있나 봤더니 만세전이 있군요. 요거 준비해야겠다. 만세전 준비해보자. 첫 번째, 만세전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점 회귀형, 원점 회귀형, 여로형 소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로형 소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원점 회귀형, 여로형 소설 얘기해요. 여로형 소설이라는 건 길을 가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여로형 소설이죠. 원점 회귀라는 건 첫 출발점에서 길을 가다가 다시 첫 출발점으로 온 거야. 그게 원점 회귀형, 여로형 소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어디 한번 해보자. 얘는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처음엔 동경에 있습니다. 나는 일본 말도 잘하고 일본 유학 있는데요. 일본 애들이랑 얼굴도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왜냐면 일본인도 일본 말을 너무 잘하니까 이 내지인인 줄 알아요. 자기 일본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불편하지 않아. 그래서 나라를 빼앗긴 걸 인식을 못해요. 그런 면을 봤을 때 민족의식이란 전혀 없는 애예요. 그럼 나는 왜 여기 일본에 왔냐? 그냥 문학 지망생입니다. 하나의 문학 지망생이야. 그래서 나는 문학을 통해서 뭐 작가가 되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오긴 왔습니다. 근데 아무 나는 일제시대가 불안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아내가 위독하다라는 정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가야겠죠. 근데 나는 그렇게 뭐 아내를 좋아하거나 뭐 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내가 있는 서울에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얘는 일본에 있는 여자친구들이나 첩이나 이런 애들이랑 막 놀다가 간신히 이제 어디로 가냐면 서울로 가려고 부산으로 갑니다. 자, 동경에서 이제 부산으로 옮길 겁니다. 당연히 뭘 타고 갈까? 배를 타고 가겠죠. 조선인이기 때문에요. 항상 감시를 합니다. 감시를 해요. 그래서 짐도 뒤지고 되게 불편한 경우를 많이 당했어요. 배를 타고 이제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일본인 둘이서 막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나는 일본 말이 잘 들린다고 그랬죠? 걔네끼리 수근수근 합니다. 이번에 어디 가? 그랬더니 이번엔 대구로 갈 거야. 왜 대구로 가냐면 거기 애들이 일을 참 잘하고 나중에 버려도 아무 말도 안 해. 팔아도 돼. 막 이런 얘기합니다. 오호, 그러면서 얘는 다 느낌이 옵니다. 조선인을 멸시하고 있다는 거. 조선인을 멸시한다는 걸 느낌을 봐요. 왜냐면 얘네들이 뭐라고 자꾸 조선인을 칭하냐면 요보라고 칭합니다. 요보는 우리가 일본인들 얘기할 때 쪽발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정도 급이야. 그럼 무시하네? 거기다가 이 조선인을 수탈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건 그럴만해요. 아주 약한 거야. 그럴만하다는 게 아주 약해요. 이 정도는 그래 나라를 뺏겼으니까 그런 거 하겠지 하고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 사람을 사고 팝니다. 인신매매까지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걸 보면서 난 드디어 나라를 빼앗겼다는 걸 처음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민족의식이 싹 트는 계기가 됩니다. 싹 트는 계기가 돼요. 민족의식이 싹 텄다는 건 일본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분노감을 일으키는 거야. 저런 나쁜 새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민족의식이 싹이 트기 시작하네. 그와 더불어 나는 왜 이렇게 일제시대가 된 것을 몰랐을까 하는 자기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소극적 지식인의 삶을 반성합니다. 나는 정말 책상 위에만 앉을 줄 알았지 나라가 이렇게 변하고 나라가 이렇게 뺏긴지를 정말 몰랐구나 라는 이런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산에 도착하고 나서 다시 이동을 하겠죠. 서울로 가야 되니까 기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형이 어디 사냐면 김천에 살아요. 그래서 김천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기차가 대전을 거쳐서 그리고 나서 어디 가냐면 서울로 도착을 합니다. 요 과정에서 조선의 실상을 아주 신랄하게 목격합니다. 조선의 실상을 목격합니다. 그럼 조선의 실상을 무엇을 목격했냐? 1번
자, 첫 번째는요, 식민지화 되었다는 걸 이제서야 인식합니다. 식민지화 되었어요. 어떤 거가 있냐면, 일본인 남자애, 그 다음에 조선인 여자애 결혼한 건 아니죠. 그래서 아기를 낳아요. 그래서 자라서 엄마 곁에서 컸을 거야. 일본인 아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낳기만 한 거야. 그런데 얘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엄마하고 살겠다는 생각이 없고 일본인 아빠를 찾으러 가겠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회에서 사는 건 그러니까 한국인 엄마가 아니라 일본인 아빠가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나 봐. 그래서 글로 가려고 해요. 그럼 온통 도시가 다 일본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낙후된 지역은 조선인들이 살지만 이런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 일본인 건물들이야. 이런 걸 통해서 식민지화가 됐다는 걸 이제서야 인식하고요. 두 번째, 조선의 인습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조선의 인습. 전통이 계승해야 할 거면 인습은 버려야 할 거잖아. 그러면 어떤 인습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남아선호사상. 남아선호사상. 조선시대엔 뭐 남자가 대를 잇는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건 언제 인식하냐면 김천에 도착했는데 형수가 있는데 형수가요 부모한테 잘하고 제사도 잘 지내고 남편한테 잘하고 자식한테 잘하고 다 해요. 근데 딱 왔더니 형수가 없어졌어. 왜 없어졌냐 했더니 새 형수가 들어왔다는 거야. 왜 물어봤더니 다 좋은데 아들을 못 낳았어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 새 형수를 봤을 때 아직도 남아선호사상이 남아있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김천에서 갓장수 아시죠? 조선시대 쓰던 갓장수 이제 한물 간 건데 아직도 갓장수 갓을 파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이 뭐 때문에 고민을 하냐면 산소, 부모의 산소, 그 다음에 치산 문제, 산소 묘소로 옮기는 거, 치산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고민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동묘지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동묘지법. 이 당시까지 우리 사회는 어땠냐면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커다란 산소를 만들어서 그 산소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 사는 집보다 산소가 더 크기도 합니다. 뭐 그런 문제 고민하는 거야. 근데 공동묘지법은 뭐냐면 뼈를 어떻게 해서 화장해서 모아놓는 거잖아. 그런 걸 어떻게 하냐고 막 따지는 거야. 양반들은 돈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쳐. 갓장수는 돈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따집니다.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따지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럴 거면 살았을 때 그렇게 부모에게 효도를 하시지 왜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하느냐. 돌아가신 부모가 우리를 어떻게 아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도껏 하셔야지 부모가 돌아가셔 우리 재산이 한 요만하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된다는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갓장수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거. 그 다음 세 번째, 서울에 도착했더니 아내는 이미 죽었어요. 그럼 아내가 불치병이 걸렸냐? 그렇지 않아요. 이놈은 민간요법 때문입니다. 왜 뭐 어디 다치면 된장 발라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침 발라라. 이런 민간요법을 중시하다 보니까 현대과학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안 죽을 여자가 죽게 된 거야. 물론 아내를 내가 뭐 무척 사랑하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떻거나 살 수 있는데 죽게 됐잖아. 이게 다 이런 거라 생각해. 이러면서 얘가 한마디로 조선은 어떤 곳이냐면 구더기가 끓어요. 구더기가 끓는 무덤과 같다고 인식합니다. 조선이라는 사회는요 생명력이 전혀 없는 일종의 무덤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무덤처럼 생명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식인인 내가 생명력을 불러 일으키려고 뭐 노력을 하면 되잖아.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뭐 하냐면 다시 어디로 가? 다시 동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원점 회귀형이 되는 거야. 잠깐 여기서 나는 의식의 성장이 있냐 없냐? 있어요. 그죠? 왜냐면 처음에는 나라에 대한 민족의식이 전혀 없었잖아. 근데 점차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했어? 민족의식에 싹이 터가죠? 그 다음에 이런 분노감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했어? 민족의식을 느끼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나는 의식의 성장이 있습니다. 나의 의식의 성장은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의지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도망갔잖아. 구체적 실천 의지가 없어요. 그냥 도망쳐버렸으니까 바로
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1930년대 지식인의 한계입니다. 지식인들의 한계를 느낄 수 있죠. 그죠? 당시 지식인들은요, 머릿속에 든 건 많으나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당시 지식인의 무능력한 이런 한계, 플러스 무능력, 플러스 실천 의지가 없다. 다 똑같은 말이겠죠? 이런 모습을 얘기한 게 이놈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꾸 전문을 자꾸 다 알려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EBS 것도 사야 한다고 그랬다. 얘가 EBS 다 샀지? 대학은 가고 싶지? 그지? 자, 사야 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에 나온 지점을 한번 체크를 좀 한번 해보면 어디냐면 요 지역에 좀 나왔어요. 요 지역도 한번 나왔고 시험에 한번 출제됐고, 그 다음에 남아선호사상에 나온 요 지점, 그죠? 요 지점도 한번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가짱수와 대화를 했던 요 지점, 그죠? 공동묘지법이 나온 요 지점도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항상 이런 식이야. 만약에 EBS에 여기가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EBS에. 그럼 시험 문제는 어디 나온다? 이 뒤쪽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EBS는 어차피 몇 프로만 나온다? EBS 연계는 50%야. 이제는 50%야. 그죠? 그 50%도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물을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거고, 나머지 50%를 찾아야겠죠. 그죠? 이거는 연결된 것들이야. 얘와 연결된 것들 찾을 거야. 그러면 그 연결된 걸 공부하면 이제 문학은 다 알고 푸는 거야. 그래? 그러면 연결된 걸 한번 찾아볼게. 2번. 여기 지식인의 한계 무능력이라며. 그럼 2번. 유사한 거 같이 공부해야 할 것들을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지식인의 어떤 한계, 1930년대 지식인의 한계가 나온 이런 것들 찾아보자고. 자, 거시기가 쓴 거식. 자,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당연히 뭐가 있어? 남편이 있겠죠. 아내와 남편이 있어요. 자, 남편은 공부하는 애고요. 아내는요, 잠을 안 자고 밤새 바느질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일본에 유학하는데 뒷바라지를 합니다. 근데 아내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 뒷바라지가. 왜냐면 아내는요, 그 뒷바라지를 하면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기대하는 게 뭐냐면, 남편을 뒷바라지를 죽어라고 해서 남편이 대학을 마치고 돌아오면 취직을 할 때고, 그럼 우리 부자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저 여자가 신은 하얀색 고무신을 나도 신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합니다.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지금은 떨어져 살고 있지만 이제 어떻게 해서 살만하면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 그럼 나도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남편도 일본에 가서 죽도록 공부를 합니다. 대학을 마칩니다. 돌아왔어요. 남편이 조선 사회에 기대하는 것, 또는 조선뿐만 아니라 사회, 여기에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뭘 기대하냐면, 이제 조선이란 나라도 이렇게 식민지화된 이게 아니라 뭔가 개혁되고 변혁돼야 한다고 생각돼요. 조선이란 나라 또는 사회가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건 실망감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이 늘 술을 마십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럼 술을 마신다라는 건 일종의 현실을 도피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네. 이놈은 현실을 도피하는 부정적인 거네. 그래서 아내가 아니, 얘 일을 공부를 하고 왔으면 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술을 마시냐? 도대체 누가 술을 권했습니까? 라고 물어봐. 누가 술을 권했나? 했나고 물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하냐면, 에휴, 이 사회가 나에게 술을 권하지 라고 합니다. 사회가 술을 권한대요. 근데 아내는 그 사회가 뭐냐면, 아니 그건 어디 있는 요리집이에요? 이거 술집을 인식합니다.
이 사회를 뭐로 인하다? 요리집으로 인식합니다. 요리집으로 인식해요. 즉 남편은 어떻게 써? 그 아내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거야. 사회를 개혁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고 집에 오면 아내와의 대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술을 마신대요. 이 글의 제목은 뭐야? 술 권하는 사회일까요? 누가 술을 권했을까? 술을 권하는 사회 누가 술을 권했을까? 누가 내 머리에 똥 쌌나? 자, 요게 술 권하는 사회죠. 누가 썼어 그럼? 그렇지, 최. 아, 틀렸지 새끼야. 그렇지, 현진건이죠. 맞긴 뭘 맞아. 현진건의 술 권하는 사회죠. 이제 EBS 걸 사면 이런 식으로 해서 EBS 있는 작품들을 한 작품이 나오면 쭉 다 연결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야. 자, EBS 연계가 50%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업 중에 나머지 50%를 잡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수능 볼 때 적어도 뭐야? 작품이 뭔지 알고 보는 겁니다. 아, 이 작품 뭐지? 이런 정도는 알고 보는 거야. 그럼 이제 따져보자. 이제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겠는데, 자, 이제 화작이나 언내가 있겠죠? 화작이 어떤 언내가 있어요. 자, 얘는 11문제입니다. 11문제야. 11문제는요, 요번에 여러분이 시험 봐서 알겠지만 이거 많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죠? 요거는 봐야 모두 정답이어야 돼요. 모두 다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학이 있죠? 문학이 있고, 그 다음에 독서. 독서는 몇 지문이야? 3.5지문입니다. 그죠? 맨 앞에 1, 2, 3, 그 조그만 거 있죠? 그거하고 3.5지문이야. 문학인데 거의 한 17 정도 되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EBS 50% 연계가 되고 수업에서 50%를 채우면 적어도 작품이 뭔지는 알지. 내용이 뭔지는 알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것도 실수 없이 다 맞힌다라는 전략이야. 됐니? 점수가 따기 쉬운 데가 여기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다 맞았어. 그죠? 그 다음에 3.5지문에서 우리는 몇 지문만 푸냐면 0.5지문은 특별하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화작 푸는 수준이야.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세 지문이죠. 세 지문이 다 어렵지 않아요. 한 지문 정도 만만하자. 예술 지문 뭐 이런 건 만만하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서 1.5지문을 공략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맞았다고 치자 이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지문. 2지문을 안 풀어요. 그럼 2지문을 안 풀면 4문제짜리라고 해보자. 4문제짜리가 2개니까 8문제잖아. 근데 어법 문제가 하나들 있잖아. 어법이나 이런 거, 단어 문제. 그 정도는 읽지 않고 풀 수 있는 거지. 그치? 그걸 맞춘다면 3개 틀렸으면 6개 틀린 거야. 됐냐? 6개 2점이 얼마야? 12점이죠. 중간에 뭐 3점짜리가 2개 있다고 치자. 그래 봐야 15점입니다. 한 15점. 그럼 몇 점이야? 여기는 85점이 되죠? 85점이면 2지문을 안 풀고도 85가 나오는 거야. 됐니? 그러면 3등급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 전략은 3등급입니다. 3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이제 3이 됐네? 그럼 어떻게 했어? 아까 버린 2지문에서 차근차근히 들어오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거기서 2지문 다 할 것도 없어. 한 지문만 도전해서 2개만 더 맞히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다시 2개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2등급 뜨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거를 난 처음부터 2등급이 할래요? 1등급 할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기대가 높아서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포기도 빨라요. 아유,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선 3등급을 맞히는 거야.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 3등급을 맞힌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뒤에 차츰 목표를 올리는 거야. 우리 1년 남았잖아. 이제 3월부터 한다고 치면 3, 4, 5, 6, 7, 8, 9, 10 그죠? 8, 9개월 정도 남았네. 그죠? 9개월 정도. 차츰 올라가는 거야. 그러려면, 자, 이제부터는 문학작품을 하게 되면, 여러분 책에 필기를 다 하셔도 좋고, 아니면 노트를 하나 만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죠? 왜냐면 책을 하면, 필기를 하면, 그 책에 꼭 할 필요는 없잖아. 필기 내용 자체가 다 어떻게 써? 따로 필기만 봐도 되는 것들이잖아. 그러면 그 문학작품들이 차곡차곡 쌓여야 되니까 보기 쉬운 곳에 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노트라든가 아니면 거기다 필기를 했으면 뭐 어디다 옮겨 놓다든가 뭐 이렇게 해놔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오답 정리. 시험을 우리가 매달 한 번씩 볼 텐데
그 다음에 학계에서도 보는 것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한 뭐 12번, 15번 정도 될 거란 말이야. 그에 대한 오답 정리가 잘 돼야 합니다. 왜냐면 틀린 거 반드시 또 틀려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거기다 오답 정리 잘 하면 그 옆에다 뭐 붙여놓던 거 찢어서 붙이고 막 하란 말이야. 다 틀린 건 아니잖아. 이게 수학과 달라서 제시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손으로 베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전문 같은 거 틀린 거 찢어서 붙여서 하든 어떻게든 오답 정리를 다 해놓는 거야. 그러면 9개월 정도 하면 이제 책 하나, 2개 정도가 돼요. 그 노트가. 그럼 나중에 이제 이 11월 달 들어오면 그 놈만 슥 확인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오답 정리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학작품, 노트 같은 것도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 그러면 뭐 시, 소설, 뭐 파트별로 나눠서 땅땅땅 쪼개놓으면 되겠지. 무슨 말 되겠니?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유사를 또 한번 해볼게요. 얘는 여로형 소설이라며. 그럼 여로형 소설 한번 안 할 수가 없구나. 여로형 소설을 해야겠네. 안 할 수가 없죠. 거시기가 쓴 거시기입니다. EBS 책이 있으면 제일 먼저 EBS에 있는 여로형 소설을 내가 딱 끌어와서 설명을 할 거고, 그죠? 부족하면 딴 걸 연결시킬 거야. 현재는 EBS가 없으니까 그냥 기본적인 거 한번 해보자고. 자, 얘는요, 이렇게 길을 가면서, 여로형 소설이니까 길이죠. 길의 시작이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점차 걸어가요. 길의 마지막이라고 쳐보자. 그래서 여로형 소설의 특징은 이 길이 뭐냐면 공간적 배경입니다. 길이 공간적 배경이면서 정서적 교감의 장소입니다. 정서적 교감의 장소에 해당됩니다. 공간적 배경이면서 정서적 교감의 장소야. 처음에 길에서는요, 고립된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애들이 친하지가 않아. 고립된 인간관계였어요. 그런데 이제 서로 간에 걸어가면서 교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간에 교감이 막 늘어나요. 그러면서 길의 마지막에 오면 어떻게 써? 정서적인 유대감이 커진다. 유대감이 증폭한다라는 게 여로형 소설의 기본입니다. 기본이야. 그러면 이 소설에서는요, 교도소에서 방금 나온 정씨라고 있어요. 얘는 산다는 게 뭐냐면 출소일만 계산하는 거야. 매일 출소일만 계산합니다. 그래서 출소가 됐어요. 도시노동자인 누구? 영다리가 같이 가죠. 그 다음에 술집 여자인데 얘는 부산에서 갈매기집이라는 술집에 있어요. 근데 그 술집 옆에 뭐가 있냐면 영창, 군대 영창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죄지명 하는 영창. 근데 걔네들이 바깥에 일하러 나오잖아. 그럼 걔네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야? 그 군대 영창에 들어간 애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가장 하고 싶은 거. 너 왜 웃어, 이 새끼야? 은준혁, 뭐야?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은준혁? 담배겠죠? 그래서 이 술집 여자가 항상 담배를요, 자기 돈으로 사놔요. 그래서 나온 애들한테 몰래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과 얘기도 들어주고 또 이야기도 나눠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줍니다. 그럼 그런 고마운 여자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출소가 되면 어떻게 될까? 만나서 인사하고 고맙다고 하고 하는 게 사람의 정상인데 100이면 100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냥 떠납니다. 출소되면 아싸 하고 다 집에 가버려요. 근데 간혹 한두 명이 와요. 그럼 걔네는 왜 와? 고맙다고 하러 온 게 아니라 오직 뭐만 관심이 있냐면 육체적인 사랑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뿔뿔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는 남자라고 생각하는 건 학을 띱니다. 남자라는 새끼는 내가 정을 줬는데 다 실패한 거야. 그런 여자애가 있어요. 걔가 누구야? 전매. 어? 전매 아니에요? 전매? 백화. 그렇죠. 백화. 백화가 있네. 이렇게 셋이 만나서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써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 서로 정서적인 유대감이 생기면서 서로 간에 어떻게 해서 결혼할까 뭐 이런 얘기도 잠깐 나왔었죠? 이 작품의 제목은 뭐야? 뭐 선포 가는 길. 삼포 가는 길이에요? 삼천포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삼포로 가는 길. 삼포 가는 길입니다. 누구 건데? 뭐 자꾸 오바만 해. 뭔데? 누구 거야? 어? 초성 안다고 할 수 있을까?
한석. 어떻게 한석봉이냐 이 새끼야 이거 받으냐? 어? 한석원은 씨. 황순원. 황순원이라고요? 황은 맞췄다. 뭐? 순. 윤석열이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누구? 순 아니라고 멍청아. 사결. 사결. 아 끝났잖아. 영결. 영! 영이라 여기에 써있잖아. 황석영이네. 황석영의 산포 가는 길이었죠. 자, 황석영의 산포 가는 길은 조금 더 해야겠어. 요거 1번 2번 조금 더 할게요. 2번. 자, 산포 가는 길이니까 도대체 산포는 뭐 하는 곳인가? 산포 이걸 따져야겠네. 산포라는 곳은 과거와 현재 이미지가 너무 달라요. 과거는요 무척 한적하고 포근한 안식처였다면 현재는 관광호텔이 들어와서 시끌시끌합니다. 과거는 아까 얘기했죠? 고기잡이 배가 있고요. 고기잡이로만은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농사도 지어요. 그래서 뭐 감자를 재배하고 뭐 이러기도 합니다. 나 통통통 나룻배 타고 지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편안한 안식처야. 그런데 이곳이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관광호텔이 들어옵니다. 갑자기 관광호텔은 왜 왔냐? 산업화가 되면서입니다. 이 이유는 산업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관광호텔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시끌시끌해요. 이제는요 나룻배 타고 가는 곳이 아니라 그냥 자동차가 연결돼서 쭉 갑니다. 다리가 연결돼서. 그래서 얘는 이제 안식처를 상실해버렸죠. 그래서 이 소설의 마지막에 결국 나는 삼포에 도착을 했으나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기차가 뭐라 했더라? 뭐라 했지? 어두운 들판에 눈길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인가? 눈발이구나. 자,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달린다 이렇게 삽니다. 들판을 달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얘들의 미래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눈발이 날리고 있으니까 아주 커다란 시련이고요. 그 시련이 있는데 거기에 또 어딨어? 어두운 들판이래요. 그러니까 얘들의 앞으로의 삶이 만만치 않아요 라는 얘기를 담은 게 요거 전체 얘기네. 아직 안 끝났어. 하나 더 필기 3번. 자, 하나 더 할 건 심리변화 양상. 소설에선 심리변화가 중요하니까 심리변화 양상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심리변화 양상.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정씨는 어떠냐? 정씨는 출소 날만 기다리다가 출소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원하는 고향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설렌 마음이 있겠지. 하지만 농촌이 내가 생각했던 안식처가 하나도 없어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상실감에 빠지겠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썸을 타는 애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냐면 백화. 남자라는 학을 뛰던 백화가 마음을 엽니다. 누구에게 마음을 여냐면 영다리에게 마음을 열죠. 처음에는 겨울에 길을 가다가 삐끗해요. 그래서 다리를 접질러요. 그래서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다리가 업고 다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업고 다녀요. 그래서 머리에 막 땀이 뻘뻘 나는데도요 업고 다닙니다. 너무 고맙죠?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해준 남자는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백화가 자기 몫에 무엇을 영다리에게 주죠? 무슨 시루떡? 그렇죠. 팥시루떡을 줍니다. 너 처먹어 하고 줘요. 그랬더니 영다리가 어떻게 해서 주목주목 해주시죠. 그래서 백화는 영다리에게 함께 살 것을 얘기합니다. 고향에 가자. 근데 영다리가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죠? 결혼을 해서 이렇게 하면 더 먹고 살기 힘들잖아. 그래서 따라가지 않기로 하죠. 그러면서 영다리가 백화에게 뭘 주죠?
그렇죠. 삼립빵. 1,000원. 삼립빵과 달걀과 그 다음 어떻게 해서 자신의 약간에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거의 다 주어버리죠. 이런 걸 줍니다. 그렇다면 영달이 입장에선 얘에게 동병상련의 마음을 느꼈을 거야. 하지만 결국 헤어져야만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아쉬움을 느끼겠죠. 백화라는 여자는 어떠냐? 백화는 처음으로 남자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같이 간다고 했는데 못 가죠? 그래서 아쉬워합니다. 하지만 떠나면서 내 이름은 점네요 알리지, 그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사람처럼 대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자, 요런 정도 보셔야겠구나. 그렇다면 요거에 해당한 것들을 한번 또 풀어보셔야겠지. 딱 주는 걸 지금 그냥 다 소화해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나중에 풀려고 하지 말고. 두 작품을 냈으니까 두 작품에 해당되는 거 같이 출발!